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그치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트래피플 기다리는 동안 난 일주일이 6일 뿐이었어. 트래피플 기다리느라 목이 빠졌으니까. 디디야, 그 소식 들었어? 초콜릿 회사가 망했대. 트래피플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서. 그래? 아 근데 언니 그거 알아? 목소리 잘생긴 사람 말을 들으면 기억을 잃는데. 아 근데 언니 그거 알아? 목소리 잘생긴 사람 말을 들으면 기억을 잃는데. 아 근데 언니 그거 알아? 목소리 잘생긴 사람 말을 들으면 기억을 잃는데. 아 근데 언니 그거 알아? 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제가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날인데요.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그 누구보다 기분이 좋은 당금의 열정맨 디디입니다. 와! 네, 한우가 굉장한데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왜 이렇게 들떴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인트로에서 그리고 좀 전 환호에서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잠시만 기다렸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늘 함께하는 분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선실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 소개를 빠뜨릴 수 없겠죠? 그쵸. 네.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네, 선실버입니다. 와,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오늘따라 약간 소극적이었어요. 아, 네, 좀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일단 저는 근황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오늘 녹음을 진짜 일주일 아니 그때 그 투표했을 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선실버님이 진짜 무슨 티켓팅하는 것처럼 그거를 대기 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패널 투표를 올리자마자 그냥 바로 차더라고요. 사실 네. 다른 분도 뭐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 선실버님의 열정 네. 앞에서는 진짜 그래서 이분들과 녹음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간발의 차로 못했잖아요 제가. 아 그쵸.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일요일만 진짜 기다렸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랑 똑같네요. 네. 저의 근황은 사실 오늘이 2주 분량 녹음하는 날이어서 실제 근황은 전 에피소드에서 다 털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2주 동안 그 근황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 얘기를 하자면 네. 저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이번 달에 교정기를 드디어 뗍니다. 박수! 우와! 와. 드디어 칼을 먹을 수 있네요. 그쵸. 칼을 먹을 수 있고 유지장치를 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2년 만에 하는 거라서 기분이 너무 설레고 이제는 치과 가는 날이 기다려져요. 너무 설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누가 들어도 우리 둘 말고 더 있는 것 같은데 인사는 우리 둘만 했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에피소드가 그 당신들의 금요 책방 하는 코너잖아요. 네, 저희 당금 많이 성장했습니다. 오늘 당금 책방에서는요. 실제 책을 쓰신 작가님들께서 등장하십니다. 와우! 대박! 당금 성공했어. 작가 누구야? 누구야? 네. 어쨌든 여러분 지난 2월에 저 디디랑 알스가 팟빵 여행 채널 트랩피플에 출연하신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 당연하죠. 약간 기계적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녹음을 하고 이 트랩피플 매력에 완전 푹 빠져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평소에도 자주 들으면서 댓글도 많이 남기고 그때도 막 녹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 갔는데 입꼬리가 귀에 걸려서 막 집에 갔거든요. 오 마이 갓. 그래서 하여간 그때 기억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저희 채널에도 한번 꼭 모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워낙 잘 나가셔야죠. 너무 바빠.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2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당금 책방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많았죠. 이제 말 그만하고 바로 소개할게요. 네. 얼마 전 구독자 200명을 돌파한 팟빵에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여행이란 추억이 가장 소중해지는 요즘 귀로 듣는 여행을 선물해 주시는 분들이죠. 트랩피플의 잭, 쭌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니까요. 느낌이 남달라요. 일단은 트랩피플 소개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누구부터? 네, 저희는 팟빵이라는 이제 플랫폼에서 여행 팟캐스트 트랩피플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잭. 저는 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벌써 설레요. 아, 인사만 그래요? 들었는데. 저도 설렙니다.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게스트로 나오긴 처음이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쵸, 그러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다시 뵙게 돼서 감회가 정말 새롭고 또 너무나 행복한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귀한 분 모셔놓고 1시간만 하기엔 좀 너무 아쉽잖아요. 당연하죠. 그쵸. 그래가 인정하셨어. 쭈님이 그치라고 했어. 그래서 저희가 사실 1시간 방송이에요, 당금이. 근데 지금까지 딱 한 번 2부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시즌4 1화 설날에 맞대 이제 설날 맞이해서 2부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2부 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광이네요. 도박일 수도 있어요. 도박이에요? 네. 저희 아예 마지막 파트 가면은 기운이 쭉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안 돼. 텐션 떨어지면 안 돼. 저희가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당금 특방 위드 트랩피플 에피소드에서는요. 인트로 포함 총 4개의 코너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그쵸. 엄청 많아요. 일단은 4개나? 4개나. 4개나. 본격 코너 들어가기 전에도 코너를 또 만들었어. 그래서 이 인트로 코너에서는요. All About 트랩피플이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트랩피플 입덕 타임을 한번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메인 코너는 총 3개로요. 여행 작가 트랩피플과 함께하는 All About 여행부터 두 분이 지필한 책을 함께 알아보는 코너 All About 지구 좀 다녀오겠습니다. 플러스 짧은 사진집. 그리고 마지막 All About 인생 여행 코너까지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어때요? 다들 듣기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됩니다. 지치면 안 돼요? 약간 All of My Life 같네요. 좋아. 노래 한 곡. 여기서? 여기서? 네, 여기서. 아니야? 안 돼. 알겠어요. 아직까지. 알겠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감 봐줘야 된다. 밀당을 좀 아시는 분이네. 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들의 공봉강 윗 트랩피플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금요일에 만나는 인문학. 당신들의 금욕 책방. 당금 책방. 네, 박수 소리가 엄청 우렁찼죠. 트랩피플과 함께하는 당금 책방 첫 코너는요. 바로 트랩피플을 마구마구 파헤쳐보는 시간. All About 트랩피플입니다. 와, 제가 기대가 되네요. 그쵸. 이 코너에서는요. 정말 이것저것 여쭤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로 14년차 샤이니월드 아니겠습니까? 와, 제가 22살인데 14년이면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갈아온 거거든요. 이렇게 오랜 덕질의 경험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TMI, 이런 사소한 질문 하나가 입덕 떡밥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덕질한데 포인트가 되고 그래가지고 두 분께서 원걸음 해주셨으니까 이왕 오신 김에 홍보 잔뜩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하나씩 답변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질문 말고도 중간중간에 선실버가 나 이것도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그냥 치고 들어오세요. 당연하죠. 치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 트랩피플은 대체 어떤 채널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해요. 누가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랩피플은 트래블과 피플의 합성어로서 여행하는 사람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의미인데요. 저희는 단지 트래블, 여행만의 이야기를 담지 않고 피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겠다라고 해서 트랩피플입니다. 박수! 와. 이야, 역시 DJ답습니다. 이거 누가 이름 지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참... 함께 지었죠. 공을 이렇게 또 돌릴 줄 아는 대인배의 면모가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 여행이 사람들도 만나면서 인생에 대해서도 얻어가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또 채널 이름에도 담았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자 들으셨죠? 지금 당장 저희 거는 백그라운드 재생해 놓으시고 지금 빨리 팟빵에 트랩피플 검색하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직 매력 발산 안 했으니까 채널은 고정하시고 네. 채널은 고정하시고 구독 일단 눌러놨다가 좋다. 오늘 매력 발산 제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선실버님이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네, 그러면 두 분이 각자 이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팟캐스트 외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 작가라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본업인 건지 아니면은 이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뭐 여행 작가가 당연히 본업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바텐더 일을 계속 해왔다가 지금은 이제 펍에서 근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요? 이거 막 흔들어요?
네, 그쵸. 흔들죠. 가면 만들어 주시나요? 서비스. 서비스 이따 끝나고 알려주세요. 끝나고, 네. 한 2-3번 받아 먹었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맛있어요. 진짜 가야겠다. 이따 어디서, 끝나고 꼭 알려주세요. 좀 멀어요. 인천이라서 나중에 네, 오실 때 연락 주시면 아주 인천까지 간다 내가. 그러면 이제 쭈님은 진짜 올 것 같아 근데. 집요하게 찾아가. 저는 일단 PD 준비생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가까울 것 같고, 물론 라디오를 진행하지만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라디오 PD가 아닌 그 드라마 PD를 지망하고 있는 준입니다. 사실 쭈님이 지금도 뭐 하시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홍보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홍보 타임이에요. 저는 지금 웹드라마 촬영을 지금 맡고 있고 제작 PD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일도 촬영이 있어요. 또. 혹시 어떤 웹드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목은 별거 없지만 주인공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런칭되는 헷갈리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이제 런칭되는 한발 너무 앞서갔다. 기계적인 리액션 미래에서 오셨나? 그러니까 제작사를 만들어 보려고 이제 스타트업 단계고 별거 없지만 주인공입니다의 내용은 별거 진짜 정말 별거 없지만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그 보통 사람의 인생을 웹드라마로 담아보자 해가지고 별거 없지만 주인공입니다라는 제목을 지었고 5월에 런칭되니까 5월 중순까지 기다렸다가 유튜브에 검색해주세요. 그때 한번 또 모셔야겠는데 그때는 웹드라마 홍보하는 시간으로 너무 좋은데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두 분이 저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맞아. 아니면 원래부터 친구였던 건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희는 원래 친구는 아니었고요. 굉장히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좀 신기하신데 군대 선후임 사이였습니다. 누가 선임이었죠? 누가 선임일 것 같나요? 맞춰보세요. 뭔가 저희는 이제 해병대 선후임이었어요. 와, 그렇게 빡세다고 들었던. 뭔가 근데 느낌이 뭔가 찐님이 선임 같은데. 찐님이. 저도.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또? 그냥 뭔가. 네. 그냥 뭔가 찐님이 선임일 것 같아. 그냥 사람의 촉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오늘은 그 촉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보기 좋게 나갔네. 제가 한 1년 정도 이제 선임이었고요. 1년 정도 선임이면 정말 말을 건네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러겠다. 근데도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그런 덕분에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제 준에게 말을 또 걸 수 있었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저와 비슷한 면도 많고 이 친구도 이제 준도 여행, 세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그랬기 때문에 대화도 통하는 게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좀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미담 하나만 던져도 돼요? 네. 이렇게 원래 해병대 문화라는 게 권위 문화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 휴가를 나갔다 오더니 지도 하나를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그때 감동 먹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낭만적이에요. 제가 선물 주는 걸 좀 좋아해서 근데 소중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진짜 진짜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게 느껴져가지고 쭈님은 아까 못 보셨겠지만 제가 저 밖에 대기실에서 아주 그냥 거의 눈물 뽑기 직전까지 갔다 왔거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와, 근데 신기하다. 대박이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뒤에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좀 이따 여쭤보시고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사심에서 준비했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트랩피플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먼저 쨍님한테 메일을 받았어요. 저희 당금 계정으로. 너무 놀랬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그때 만들어지지 이제 막 1년, 2년 되어가는 그런 채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제의를 해주신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희가 그 트랩피플이라는 채널을 한 1년간 이제 운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미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어요. 이를테면 실패한 여행 공모전이라던가 여행 닥전 다쿠 나아가서는 고망 여행이라는 이런 채널 그러면서 우리가 협업을 해보면 어떨까 좀 더 넓혀서 태평양으로 가자. 가자. 그래서 이제 아무나 이렇게 협업 제안을 보내진 않았고요. 정말 신중하게 추려서
한마디에 감동받는다고요. 정말 신중히 추려가지고 우리와 좀 결이 맞고 우리와 좀 스타일이 맞고 좀 시너지가 날 만한 채널 한 3-4군데하고 컨택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금공강이었던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받아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더 감사했어요. 제가 그거를 뒤늦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보자마자 지금 답장해도 될까 했지만 기획팀에게 얘기하고 기획팀에서 오케이 하자 사인 받자마자 제가 밤에 이렇게 막 메일을 보냈는데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하자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오늘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다음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 질문을 또 드리자면 사실 저희 당신들의 금공강은 대학생 연합 동아리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약간 동아리 활동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두 분은 지금은 대학생 신분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TMI 던지는 시간인데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 두 분은 굉장한 인싸 기질이 약간 느껴지는데 대학 시절 때 약간 기억에 남는 동아리나 아니면 이건 정말 좋았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인싸는 아니었고 이런 사람들이 꼭 인싸야. 맞아. INTP라서 인싸는 아니고 혼자 몰래 이렇게 사부작 되는 사부작 애들 중 하나였는데 저는 물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직업과도 맞닿아 있지만 영상 제작 소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멋있다. 그래서 단편 영화나 이런 것들을 찍어 나가는. 그러면 혹시 그 인스타그램에 짧은 사진집 그 홍보하면서 맨 마지막에 영상 있잖아요. 네. 그거 직접 편집하신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정말 간단한 작업이라서. 그게 저 그거 보면서 전 진짜 영알못이거든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준이 아주 겸손해요. 그니까 진짜. 그러면은 쨍님은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대학교 생활을 6개월 정도밖에 안 했어요. 중간에 중퇴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만약 이제 또 대학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부를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3년간 드럼을 전공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아쉬움 때문인지 뭔가 좀 드럼을 치면서 좀 합주를 해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마음 때문에 뭔가 밴드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당금에 기타랑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드럼이 없네? 그러니까 드럼만 없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또. 그러니까.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붕치러 가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저희 장구 치는 분도 계시거든요. 풍물패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럼에서 북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은 지금 너무 저랑 이 두 분만 얘기했으니까 선실버도 잠깐 얘기하죠. 선실버는 우리 이거 말고 또 다른 동아리 한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 내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들어갔던 거는 이제 컴퓨터 동아리, 제가 컴퓨터 학과다 보니까 컴퓨터 동아리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농구 동아리 그 매니저 역할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농구만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못 모르고 정말 농구인들 보통 운동 소모임은 놀려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농구에 진심인 사람들만 농구로 막 내기하자 이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회식 한 번 했다 나오고 영화 동아리도 회식 한 번 했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의 대학생 영화 동아리는 이거랑 이제 막 사진 동아리 이런 걸 주로 들었었죠. 사진 동아리 뭔가 잘 어울린다. 어디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맞아요. 여행하고 좋아하고 또 술 먹고 들어가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웃겨. 네, 그랬습니다. 손실버 술로 이야기가 끝나네요.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아닙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 다시 드릴게요. 이 두 분은 사실 여행 좋아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여행 말고도 좋아하는 활동이나 취미 혹은 아니면 이게 뭐 자주 하는 활동이나 취미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힐링을 주는 거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팟캐스트 자체가 하나의 취미이기도 한데요. 근래 뭐 1년간 새로 생긴 취미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우주나 뭐 양자역학, 뭐 원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까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그 물리학자 이제 경희대학교 물리학자 교수이자 뭐 양자역학 대한민국 권위자이시죠.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 저는 디디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취미가 굉장히 또 위로가 돼요. 저는 김상욱 교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바라본 시선이 너무너무 흥미로웠는데 두 가지 시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 우주고요. 네. 나머지 하나가 이제 원자.
우주 입장에서 봤을 때 우주적으로는 사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게 훨씬 더 보편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그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는 하나의 여정이다.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고 이 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작은 그 물체가 원자인데요.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이 원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던 꽃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가기도 하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몸의 일부가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바라보는 가장 거시적이고 가장 작은 시선인 거죠.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위로가 돼서 그 우주의 매력, 그 양자역학이나 원자의 매력에 아주 푹 빠지게 됐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들으니까 뭔가 빨려 들어가는 거 그래요? 블랙홀 같은 그런 양자역학 세계로 오세요. 사실 저희 지금 2주 분량 녹음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저는 그 전에 녹음을 지금 하고 왔는데 거기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쨍님과 아주 비슷한 분이 그걸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노래도 불렀으니까 그 저희 고깔콘이라는 그 코너가 뭐냐면 고민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는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리는 그거거든요. 뭐 홍보는 아니지만 궁금하시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올라오는 고깔콘을 들어보시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너무 그런 취미가 또 있군요. 쭈님은? 여기서 사설 더 해도 돼요? 네. 네네. 잭이 항상 외롭다고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때마다 그 우주 영상을 보면서 난 이제 연애 안 해도 돼. 연애와 우주와 사랑에 빠지신 건가요? 뭐 그렇다 봐야죠. 그럼 이제 여자랑 만나는 것보다 우주 얘기 듣는 게 더 좋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체다. 대체다. 이런 느낌. 네. 근데 쭈님은 뭐 좋아하는 활동 아까 얘기 아직 안 하고 넘어가지 않았나요? 네, 그쵸. 쭈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활동은 막 우주를 탐구하거나 그런 거는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할 것 같고 맞아, 너무 바빠. 그냥 온전히 혼자 가만히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근래에 한 달 동안 가진 취미는 나중에 읽을 책들 다 모아놓는 건데 그것도 나름의 약간 지금 지친 걸 좀 달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설레잖아요. 그쵸? 언젠가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맞아요. 설레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힘들고 지칠 때 미래에 할 거리를 미리 준비해두면 그것만으로도 약간 좀 달래지는 그런 게 있죠. 근데 통장 잔고를 보면 내가 왜 샀지. 그치. 어차피 지금 할 것도 아닌데. 지금 현실에 돈가스를 하나 더 먹을 거예요. 인정. 돈가스면 말이 달라지죠. 그렇죠. 돈가스나 떡볶이. 그건 말 달라지죠. 떡볶이는 못 참지. 그렇지.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오늘의 진짜 TMI 하나씩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두 분께서 트랩피플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딱 제시해 주시면 뭐 트랩피플은 네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일단 먼저 각각 TMI 오늘의 하나씩 딱 누구부터 할까요? 쨍님부터 할까요? 네. 트랩피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TMI 한마디 먼저 던지고 TMI 먼저 하나 딱 던져주고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일상 속 여행이다. 오 네. 끝? 네. 오케이.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를 짧고 이제. 굵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트랩피플 키워드는요? 뭐 여행 에세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트랩피플은 여행 에세이다. 오케이, 쭈님은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아니, 그때 주무신 게 아니고 그때 일어나셨다고요? 네. 몇 시에 주무셨어요? 12시에 자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용한데요? 오늘의 TMI고요. 네. 트랩피플은 그때 들어도 좋다. 새벽 3시쯤 이렇게 일어났을 때 들어도 좋다. 저희가 나왔던 에피소드 빼고 그건 너무 시끄러워. 잠이 확 깨. 새벽에 듣기에는 우리 건 너무 시끄러웠어. 근데 나머지 거는 진짜 제가 듣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두 분은 뭐 제가 직접 녹음을 했으니까 너무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게스트분들도 한 분 한 분 목소리가 더 너무 좋아가지고 저 밤에 이렇게 혼자 개천 걸으면서 트랩피플 듣거든요. 엄청 힐링돼요. 그 밤의 그 분위기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잠깐 얘기만 들어봐도 아주 이 두 분의 매력이 철철 흐르다 못해 지금 넘칠 지경이에요. 그쵸?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대야 준비해. 저는 진짜 그릴 듯이 말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시 리액션 담아서. 약간 글자가 눈에 보였어요. 아니. 매력이 철철 넘쳤습니다. 다시 그럼 우리 좀 더 이제 좀 더 살려서 이렇게 잠깐만 들어봐도 아주 두 분의 매력이 철철 흐르다 못해 넘칠 지경인데. 와, 이거 받아야 돼요 지금. 그니까 대야 갖고 와. 이렇게 매력적인 트랩피플 언제 들을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오후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업로드가 되고요. 매주 됩니다. 한 에피소드가 목요일 첫째 주 목요일 날 올라오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누어서 이렇게 업로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업로드가 되는 거죠. 딱 좋다. 목요일에 트랩피플 듣고 금요일에 당근 듣고 주말 시작. 와, 퍼펙트. 주말을 준비하는 이 완벽한, 여러분들 다 아셨죠? 캘린더에 이제 체크해놓으라고. 목요일에 트랩피플 하니까. 금요일엔 금공감. 그렇죠. 이렇게 또 티키타카가 되네. 네, 저희도 이렇게 게스트로 트랩피플에 출연한 적이 있지만 들어보니까 정말 저희 말고도 매주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트랩피플에 게스트로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트랩피플 분들이 직접 게스트를 섭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발적으로 게스트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감사하게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채널 밑에 인스타그램이나 메일 주소를 적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이렉트 메시지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확인하고 이렇게 게스트로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걸 말씀드려야겠죠. 저희가 1년 계획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게스트가 2회차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정된 자리니까 누구든 빨리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빨리. 이것도 티켓팅이네. 티켓팅 정말 놓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더 귀해졌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트랩피플 방송 들으면서 나도 여행 참 좋아하는데, 혹은 나도 트랩피플이랑 같이 녹음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저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재밌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직접 게스트가 되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 All About 트랩피플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격적인 코너로. 이제 인트로가 끝난 거죠? 네. 인트로만 30분을 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당신들의 금공강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트랩피플과 함께하는 당금 책방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All About 세계 여행입니다. 지금 무야호 막 이런 느낌이 약간 리액션이. 선실버 날이 갈수록 방송이 느는데 이 언니? 매력적이야. 그만큼 신난다는 거지. 그렇지. 그만큼 신나시는 거지. 갑자기 뜨거워지네요. 네.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앞에 계시는 두 분께서는 이미 세계여행을 하시고 또 책까지 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실버도 사실 당금에서 트랩피플 포지션이에요. 이분도 세계 여러 곳을 또 여행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자꾸만 뒤로 미루네. 조금만 더 미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언제 어느 곳을 좀 얼마 동안 다녀왔다 이 정도만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선실버님부터. 네, 저는 이제 진짜 갔다 온 곳만 얘기하자면 사이판을 시작으로 일본, 뉴질랜드, 인도, 유럽 쪽에서는 이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체코, 그리고 최근 다녀온 뉴질랜드랑 호주까지. 이 두 분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제 9개국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대박. 네. 언제 다 대학생 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사이판 첫 번째 가봤고 그 이후로 이제 고등학교였나? 대학교 완전 초반에 일본 갔다 오고 그 이제 이후로 다 갔다 온 국가들이죠. 그러면 선실버님은 가족끼리 간 여행도 있을 거고 친구들이랑 혼자 간 것도 있는 거죠? 네네, 맞아요. 부럽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쨍님은 어디를 그럼 너무 많이 다니셨어요. 너무 많이 대략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403일간 이제 35개국 88개 도시를 여행했고요. 아시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북미를 거쳐서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따 책 얘기를 하면서 네.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쭈님도 엄청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네,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저는 약 7개월간 다녔고 이게 세계 일주는 아니지만 모든 여행을 합쳤을 때 7개월이며 나라가 생각이 안 나네요. 몇 개 다녔는지. 제 손가락을 빌려줘야겠어요. 우리 거 다 합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4명 손 다 모으면 돼요. 와, 이야, 진짜 대박. 여행 부자. 그니까. 그리고 도시는 인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한 80, 90개 정도? 진짜. 네, 도시. 지금 저희 선실버님이 딱 이렇게 놀란 게 우리 선실버도 인도에서 산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때 또 질문으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얘기도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여행을 엄청나게 자주 다니지는 않았어요. 이제 대학생 되면 많이 다녀야지 했는데 그 터져서 못 갔고 저는 대만을 첫 해외여행으로 이렇게 놀고 온 게 첫 해외여행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결혼 15주년으로 이제 유럽을 한 보름 정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재작년에 베트남 가족끼리 제가 난리를 쳤거든요. 나 비행기 타고 싶다. 나 기내식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된 게 베트남 행이었는데 그렇게 다녀오고 그리고 해외여행 경험은 사실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국내는 그래도 저희 가족끼리 뭐 속초는 거의 분기별로 갔고요. 이제 속초는 안 가본 그게 없고 저희 가족이 국내는 정말 여러 곳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렇게 저도 참 국내로 따지면 그래도 나름 많이 돌아다녔다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분들 얘기 들으니까 저는 그냥 한없이 작아지네요. 명언도 못 내밀어. 약간 여행 어린이 여린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전 두 분이랑 뭐 선실버도 그렇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세계여행이라는 게 사실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사는 꿈이지만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이 나는 그래도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먼저 쨍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 앞서 제가 뭐 말씀드렸던 취미와 약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20살 때 굉장히 또 방황을 했었거든요. 이제 휴학을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저를 잡아줬던 건 이제 죽음이었어요. 그래. 내가 그냥 100일 동안 한번 시한부로 살아보자. 그리고 내가 용기 내서 하지 못했던 걸 시한부를 핑계로 한번 다 해보자라고 했던 게 전국 일주였습니다. 근데 그 전국 일주를 하면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헤어짐, 이별 이런 걸 극복을 하게 돼요.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그 여행 속에서 내가 세계 여행이라면 정말 내 20대를 기꺼이 다 바쳐도 좋겠다. 나아가서 진짜 여행하다가 죽는 거라면 그것도 나름 낭만적인 삶의 엔딩은 아닐까 싶어서 세계 여행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20살 때부터 그 계획을 잡고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그 관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도 이제 쨍님 책을 읽어보니까 쨍님도 뭔가 관계 이별을 한다거나 그런 거가 되게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셨다고.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진짜 정이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 봐도 이게 정이 되니까 헤어질 때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행을 통해서 또 극복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극복이라고 해서 헤어짐이 싫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하지만 좀 더 성숙하게 이제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셨다고 한 건데 책을 읽으면서 확 와닿았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쭈님은 어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신 거예요? 세계 일주에 대해서 저는 약간 자만감이 가장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였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 영화 홍보일 수도 있겠지만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라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가 또 영상 동아리를 다녔다 했잖아요. 네네. 그게 영상 동아리 부회장을 맡고 있었을 때인데 나 영상 잘 만들어. 이 정도면 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굶어 죽지 않을 자신 있어. 이 상태로 갔었죠. 첫 시작을 그것 때문에
한번 가볼까? 물론 이 자만감이 바탕이 돼서 조금 더 내가 미래를 위해서라면 한국보다는 다른 세계의 문화를 배워나가는 게 조금은 더 괜찮지 않을까? 뭔가 한국에만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해외에 나가서 내가 살 수 있을 만큼만 살고 조금 더 많이 배워오자. 물론 영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런 게 가장 컸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성격이 바뀌었나요? 그때부터 텍스트 변태가 된 것 같고 좀 역사를 더 중요시 뭔가 보게 되고 박물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여행에서 제가 바뀐 게 된 것 같아요. 이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그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라는 영화를 준이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느끼는 게 그 군대에서 선임한테 1년 선임한테 말 걸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그쵸. 근데 이제 저한테 이 영화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한번 봐라 해가지고 생활반에서 영화를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그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그 영화만의 어떤 그 뭐랄까 몰입감이 있거든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한번 봐야겠어요. 네, 되게 재밌어요. 오늘 영어 여러 타고 가네요. 그러니까 트리피플만 홍보하는 게 아니야 지금. 선실버도 되게 여러 곳 다녔잖아요. 네. 그러면 선실버는 어떤 계기로 나는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혼자 간 것도 괜찮고. 저는 처음에는 원래 여행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이랑 어릴 때 가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냥 맨날 이끌려 다니고 아빠 엄마가 막 하라는 대로 하고 했는데 이제 인도에서 처음 여행을 배낭여행을 한 달 가까이 정도 하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게 진짜 내가 못 보던 세상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뭔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휴학을 하고 저도 돈을 모아서 유럽을 시작으로 계속 다녔죠. 진짜 멋있다 다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여행을 그래도 엄청나게 사랑하는 이렇게 4명이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에 우리 여행을 3가지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왜 골랐는지 이유를 설명하실 때는 여행을 하면서 약간 전반적인 여행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아니면 경험 이런 것들로 이제 뒷받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들 키워드 좀 생각해 오셨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준비성이 너무 좋아. 눈물 나겠어. 3일 전부터 이거밖에 생각 안 했습니다. 진짜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내가 솔직하게. 대본을 들은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 각자 키워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선실버부터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필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친구랑 유럽에서 파리에서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아예 타지니까 처음 발이 딛는 곳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위스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막 엉기적차 가져와가지고 주변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백발인 할머니랑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약간 산 등산복을 입고 계셨는데 일단 길을 여쭤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야 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정말 막 근처 막 볼펜까지 가져오시면서 막 완전 열심히 적어주시는 거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진짜 너무 올바르게 숙소에 잘 도착했어요. 그래서 스위스 있는 동안에 제가 순회가 그 5대 호수 하이킹을 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못 모르고 이제 원래 사람들이 다들 케이블카 같은 걸 타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뭔 생각이었는지 처음부터 저는 걸어 올라간 거예요. 그 높은 곳을. 어쩐지 사람들이 내려올 때 다 걸어 내려오면서 뭐지? 막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힘들게 막 땀까지 흘리면서 내려가서 이제 저는 거꾸로 봤죠. 근데 그 도착한 사람들은 첫 번째 도착하는 곳에 저는 마지막에 도착했는데 그 할머니를 또 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 막 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이게 만날 인연은 또 만나는구나 생각해서 필연이라는 단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기억에 남겠어요. 진짜 그래서 친구들 사진 찍어달라고 잊지 못할 것 같다고. 그치, 그럴 수 있지. 네, 저의 키워드는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좀 이렇게 간단히 좀 추려서 얘기를 해야겠어요. 좋아요. 네, 저의 첫 번째 키워드는 동심.
동심인데요. 저는 그 전에도 트래피플 녹음할 때 얘기를 했지만 전 비행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되게 막 울컥하고 막 그런데 저는 왜냐면 그 순간이 되면 진짜 완전 어렸을 때로 그냥 아무 고민 없는 그 어린 아이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설레고 이제 여행을 시작한다는. 그래서 저는 진짜 웬만큼 피곤하지 않으면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아서 비행기를 계속 봐요. 그러니까 목에 진짜 담을 정도로 저는 계속 고개를 돌리고 창가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밑에 그 고요한 구름 보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엄청나게 평화로운 장면을 보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뭔가 엄청나게 진짜 너무 행복한데 동시에 뭔가 한없이 약간 슬퍼지는 그런 양가 감정이 동시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몇 시간이고 약간 창가를 보면서 그걸 느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륙할 때는 그런 거를 이제 다 떠나서 그냥 마냥 행복한.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키워드를 동심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뜬구름이 아닐까요? 아, 뜬구름. 뜬구름? 디스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뜬구름처럼. 네. 네, 그러면 이제 쨍님의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도전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싶은데요.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을 했는데 그중 가장 큰 도전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설산을 오르는 거였습니다. 아, 네. 그 설산의 정상의 높이가 5,895m, 약 6,000m인 거죠. 4박 5일 동안 그 일정을 소화하는데 정말 그때는 정말 이거는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한계다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힘듦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도전.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쭈님의 세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마음 급하시죠? 아니요. 지금 너무 평온한데. 제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새벽이라고 하고 싶어요. 오늘 새벽. 네. 오늘 새벽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변북로를 새벽 5시에 타고 있었어요. 그때 차를 강변북로에 막히지 않는 길을 끌고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진짜 야경이라기보다는 그 새벽 풍경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고요하면서 마천루가 있는 그 모습이 보일 수도 있구나. 평온하다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면서 맞아요. 제가 오늘 새벽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때 항상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새벽에 도착해요. 야간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버스에서 딱 내리고 보면 그 차가운 공기와 보랏빛의 그 하늘이 이제 그 대도시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그 마천루에 약간 장막을 치고 있죠. 그러다 보면 네, 그게 그 모습과 디졸브 되면서 나 오늘 여행 왔는데? 되게 낭만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러면서 피곤했는데도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겠어요. 맞아요. 그런 거는 진짜 피로가 싹 날아가잖아요. 그 순간만큼. 만약 쭈니 2-3시간만 늦었더라도 엄청난 해를 맞이했을 텐데 진짜. 빨간불이 좌우로 반짝반짝. 오히려 그때는 현타가 오거든요. 내가 왜 지금 나왔을까?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는 동시에 얘기를 하고 같이 이유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쭈님부터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저는 유치장이요. 유치장. 그게 그 짧은 사진집 거기 소개글에 있는 글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바로 설명 들어갈까요? 그럴까요? 이거 좀 긴데. 그러면 살짝만 맛보게 하고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좋아요. 제가 리버풀에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잖아요. 그거 보고. 결론은 마지막에 내리고 결국엔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겠죠. 어떻게 나왔냐? 그 경찰이 정말 악당 같았어요. 어땠길래? 제가 그 시간 언젠지 얼마나 걸리느냐 물어보니까 넌 그거 알 필요 없어.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물 좀 줘라고 일부러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물 줄게 이렇게 갖다 주고 나서 근데 얼마나 더 걸려? 라고 물어보니까 넌 물 달라고 했지 물어본다고는 안 했어. 너무 까칠해. 그러니까 그건 좀 상처다. 라고 하고 나서 1시간 뒤에 풀려났어요. 그게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3, 4시까지. 와.
그거 진짜 체감상으로는 거의 며칠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근데 거기서 밥도 줬고 야간 페리다 보니까 잠까지 재워줬어. 아주 긍정적인 약간 사나이네요. 친데레인데? 1인실 심지어. 와, 지금 괜찮은데? 그 유치장 어디예요? 예약하고 가야겠다. 리버풀 페리 타고 가시면 됩니다. 참고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는? 세 번째 키워드는 에피소드와 관련해서는 만남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와. 또 러시아의 폴리 씨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연락 중이고 헬싱키에 유카라는 일본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카모메 식당을 제가 정말 재밌게 봐서 헬싱키 카모메 식당을 가려고 갔는데 이제 거기에 밥값이 3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3만 원 쓰면 나 숙소 못 잡는다. 그냥 텐트 치고 자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카페까지 갔어요. 심지어 일기까지 쓴다고. 카페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유카라는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올래? 너 어디서 자? 하길래 나 오늘 그 시벨리우스 공원에서 텐트 치고 잘 거다. 갑자기 유카가 거기서 자면 강도를 당하거나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 와라. 근데 전 진짜 미안하다 안 간다라고 했는데 바로 남편한테 전화하고 우리 집에 게스트 온다고. 추진력이 대단하시네. 근데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언제든 오라고 했어요. 굉장히 언제든 그런 건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마음속에 이런 어떤 사람을 담고 있으면 아주 살아가면서 좀 행복하죠. 그렇죠. 약간 힘들어도 그때 기억도 떠오르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쭈님 얘기는 다 들어본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쨍님의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 네, 저는 굉장히 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뭐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고 그 꿈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아까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이별입니다. 사실 이별. 여행은 이별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좋아하던 어떤 카페에 여행지에 있는 카페와의 언젠가 이별을 해야 하고 여행지, 사람, 이별을 계속 해야 하는 과정인데 이 이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되게 육감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별이 이제 두렵다라기보다는 이별 뒤에 있는 어떤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내가 다시금 또 잘 이별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또 만남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여행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별이라는 키워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건강한 마인드인데요. 거의 성인이야 이 정도면. 보디빌더 수준으로 마인드가 지금. 그러니까. 그럼 선실버님의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네, 저는 원래 준비한 게 있었는데 방금 그 쨍님의 말을 듣고 한 가지 바뀌어가지고 급하게 정해봤어요. 완전 뭐야? 궁금해요. 모범생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한 손에 펜 들고. 그 향수병이고 한 키워드는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향수병이 원래 뜻이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그런 시름을 병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막 그때 여행했을 때 들었던 뭐 음악이나 먹었던 음식이나 아니면 그때 뭔가 있으면 그게 여기에서도 전에 와가지고 전해져서 막 같이 여행했던 친구나 같이 뭐 여행을 했던 사람들한테도 우리 거기 갔었잖아, 막 우리 그거 먹었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향수병이라는 걸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유 쉼을 준비해봤는데. 저는 항상 여행을 가면 타지다 보니까 항상 빡빡한 스케줄이어야 되고 하나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여행을 하면서 잠깐 이제 막 호수를 바라보는 게 한 몇 시간 정도였는데 아직도 그게 생생해가지고 여행을 하면서도 쉼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되게 좋네요. 쉬는 건 꼭 필요해. 맞아요. 맞아요. 방금 싸운다는 멘트 아니었어요? 네.
정말 좋네요. 아니, 잠깐만, 제가 이렇게 자꾸 저를 빈말이라고 대결 구도로 대결 아닙니다. 구도가 재밌죠, 근데. 네, 맞아요. 디디님은 뭐 네. 어떻게 키워드가 되세요? 저는요, 일단 두 번째 키워드는 저세상 텐션, 그리고 아.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감사함인 건데, 이제 저세상 텐션을 빠르게 얘기하자면, 모르겠어요. 전 이제 해외 여행이나 이런 건 주로 가족들이랑 다녔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걱정할 게 없을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행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들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세상 텐션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감사함이라는 거는 이 이제 코너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여행이라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감사한 기회더라고요. 사실 이 평생 살던 곳을 좀 벗어나서 타지로 간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걸 수도 있지만 또 실은 이걸 내가 계획을 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거고 그리고 그런 일정이 나에게 다가와야 내가 그 여행을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나에게 생겼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가서 또 그냥 놀고만 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마음속으로 느끼고 오는 거잖아요. 글썽거리시는 거 아니죠? 피디님? 역시 눈물의 아이콘. 오늘은 울지 않도록.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디디님도 참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네요. 건강한 마음. 네. 둘이 덕담 주고받았네요. 저희 이제 티키타카. 좋아. 네, 그럼 지금까지 키워드 토크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여행은 굉장히 예외적인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잊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특별하게 여행이라는 건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더 특별해지는 그런 기억인데요.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도 다 그런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겠죠. 한번 간단하게 짧게 나 여기에 한번 다시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왜냐면 이게 기억이 나서 혹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 이곳은 좀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장소나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부터 얘기했지? 찐님부터? 네. 장소 다시 가보고 싶은 장소라 그러면 저는 이집트에 있는 다합이라는 도시를 가고 싶고요. 그곳은 이제 뭐 스쿠버 다이빙 성지죠. 굉장히 저렴한 물가도 있고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전에 여행했을 때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이고 뭔가 지금 떠올려지는 사람이라 그러면 같이 킬리만자로를 등반했던 가이드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가이드는 항상 저보다 이제 몇 걸음 앞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가 뭐 밤을 새고 2,000m를 올라야 되는 근데 4,000에서 6,000까지 2,000인데 하루에 권장 고도 올라가는 게 최대가 500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이라 그러면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제가 막 계속 꼭대기를 보고 오르면서 못 올라가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너 앞으로 이제 꼭대기 보지 말고 내 뒤꿈치 보고 따라오라고. 그 얘기가 계속 곱씹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상을 보고 오르려 그러면 되게 아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한 걸음을 내가 목표로 하고 나아간다면 언젠가 도달해 있는. 근데 그런 그 가이드의 말에서 뭔가 어떤 삶에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가이드가 또 떠오르네요. 가이드 이름은 필렉스입니다. 이렇게 필렉스 고마워요. 네, 그다음에 저는 다 기억에 남는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친구를 만났는 이제 트래피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친구 베트남 친구가 떠오르고요. 다시 가고 싶은 장소라고 하면은 베트남 그래도 한번 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갔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타이밍도 그때 제가 학기 중에 그냥 수강을 이제 수 만들어 가고 가족끼리 놀러 가고 이런 거거든요.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희열도 더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뭔가 힘들면 오늘 일정은 여기서 쉬지 잠깐 호텔 들어가서 놀다가 다시 나와서 여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해외에서 이렇게 자유로웠던 적이 있던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네 거기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쭈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장소 같은 경우는 바르샤바를 가장 가고 싶은데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게 그 장소라는 게 결국 그 위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물론 더 좋았던 곳이 훨씬 많아요. 모로코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물론 그것들이 그 장소만 좋진 않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좋았고 그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다라고 느끼지만 또 다시 가게 된다면 그 분위기는 못 느끼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르샤바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최악이라고 느꼈던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쓰고 싶어요. 그 기억을. 네, 그 기억을. 그날 이틀 동안 있었는데 인종차별은 무조건 당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 3만 원으로 하루를 지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3만 원이 환전을 할 때 다 날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멘탈이 붕괴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호스텔 직원도 정말 불친절했고 비까지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악재가 다 겹쳤다 보니까 그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르샤바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왜 좋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약 다시 간다면 바르샤바를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제가 만남을 조금 머뭇거렸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해외 문화를 좀 많이 이해하겠다라고 취지를 잡고 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아예 만나질 않았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모임을 뭐 가진다 올래? 라고 해도 안 가. 난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지낼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남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결국엔 나는 한국에 살고 있고 그치. 물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얼만큼 깊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얕은 영어에 그치. 네, 서로 실력으로. 말도 안 통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차라리 한국 사람들을 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쭈님은 약간 나의 그 안 좋았던 기억을 다시 좋게 바꾸고 싶다고. 그쵸. 그것도 다시 여행하는 방법 중에 좋은 곳만 가는 것보단 오히려 최악인 곳을 선택해서 기억을 바꾸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건강한 마인드 같아요. 굉장히 강한 어떤 사람이라는 게 말에서 느껴지죠. 그러니까 멘탈이. 선실버님은?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작년에 갔다 왔던 뉴질랜드에 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동생이랑 지냈는데 거기서 스페인 어떤 아저씨가 막 저희한테 먼저 말을 거시고 막 엄청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하는데 그분이 떠나디 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떠나디 하루 전이었나 이틀 전에 저희한테 스페인 그 전통 음식을 해주셨어요. 계란 오믈렛으로 만드는 걸 먹었는데 와 그때 그걸 먹었는데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따라도 못해. 따라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랑 맨날 얘기하는 게 진짜 그때 그 맛을 다시 먹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는 다시 간다면 뉴질랜드를 가고 싶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게 아까 저희 가족 분기별로 속초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그 속초에 하나 리조트 이거 너무 모든 걸 다 밝히나? 거의 항상 하나 리조트에서만 묵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예약하지 말고 그냥 가보자 해가지고 갔다가 그 속초 고속도로 좀 빠져가지고 바로 보이는 그냥 민박집 한 군데를 이것도 얘기하지? 보람의 민박집이에요. 혹시 관계자 아니죠? 아니요. PPL인가요? 이 정도면 오늘의 TMI 같은데 오늘의 TMI. 그러니까 오늘의 TMI. 보람의 민박집을 갔는데 진짜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민박집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침구나 이런 게 다른 이제 리조트나 이런 데 비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엄마가 좀 망설였는데 일단 비도 오고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묵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민박집을 처음 가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처음엔 안 좋아했다가 왜 마음의 문을 열게 됐냐면 굉장히 쾌적한 것도 있었지만 거기 주인 아주머니께서 김치를 담그신 걸 저희에게 주셨어요. 와 근데 진짜 그 김치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가족이 완전 다 반해서 그 다음날 막 이렇게 너무 잘 먹었다 얘기하시니까 또 그거를 한 포기인가 몇 포기를 싸주셨어요. 선물로? 와 대박이다. 그래서 서울 와서도 그걸 먹는데 우리 가족이 너무 맛있잖아. 그래서 한 몇 달 뒤에 다시 속초를 갈 일이 생겼는데 원래 같았으면 우리 또 하나 리조트 갈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일부러 보람의 민박집 거길 또 가자.
해가지고 한 몇 개월 만에 간 다음에 사실 그때 너무 친절하셨고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저희가 못 잊고 또 왔다 하니까 그랬었냐고 이러면서 김치를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딱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와, 근데 진짜 거기 김치가 맞아 대박이에요. 진짜 궁금하네요. 군침 돌아 지금. 그치? 속초에 어디라고요? 보람의 민박집인데 지금도 할 줄 모르겠네. 오늘 홍보 좀 많네요. 다들 아주 그냥 사실 질문이 2개인데 제가 하나를 합쳐서 한 번에 드렸잖아요. 네. 이 다시 가고 싶다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지난 트립피플 갔을 때 두 분이 저랑 알스한테 해준 질문이잖아요. 그쵸. 다시 하늘길이 열린다면 어딜 가고 싶냐? 가만 생각해보니까 대본을 쓰는데 두 분은 진행자 입장이셨으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기만 했지 실제로 답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가 되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질문을 한 것도 있어요. 어때 괜찮았나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칭찬해달라고 한 말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토닥토닥. 네, 잘한다 여기. 야, 감사합니다. 이 집 잘한다. 이 집 잘해? 역시 당금. 질문 맛집이네요. 너무 좋아. 네, 그래서 꼭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모두 마스크는 벗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길 바라며 첫 번째 코너 All About 세계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 테니까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은 지금 당신들의 궁금강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